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5 지방자치행정론 제12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2장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 경찰 기능은 행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익 중에 제일 중요한 공익 중에 하나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공동체의 규약을 그런 걸 법이라고 하죠. 법을 위반하는 사람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강제력을 가진 경찰을 공동체에서 세우게 됩니다. 그 경찰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중앙정부가 국가 수준에서 다 할 것이냐, 국가경찰제라고 하고 지방 정부 수준에서 좀 더 자유롭게 지역의 특색에 맞게 경찰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자치 경찰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시적인 상태에서 생각해 볼 때는 국가가 먼저 있고 경찰이 있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있고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국가도 만들고 경찰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서부 영화 보면은 보안관들을 스스로 만들게 돼 있어요. 이게 바텀업 상향식으로 만들어지는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경찰 기능이 상당히 지방에 가 있는 반면에 왕권 국가를 유지하던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포도청 이야기하듯이 위에서 왕 밑에 있는 그런 경찰이 지방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하향식 국가경찰제가 더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치경찰제가 무엇인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옆에 우리 경찰행정학과가 있지만 여러분들 선배 중에도 경찰 시험을 봐서 경찰이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경찰에 관심이 있으면 이 내용 잘 읽어보시고 관련된 내용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제의 개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위 경찰법이라는 게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공무원 관리에 대한 거는 경찰 공무원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경찰 기능을 지방정부의 기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이전에는 모든 경찰 기능은 누가 하는 거예요? 중앙정부, 국가가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모든 경찰은 다 국가공무원이고.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2021년부터 지방정부가 자치경찰 조직을 구성하여 경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자치경찰로 하며 무엇을 국가경찰로 할 것인가? 기능 분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치경찰에 적용되는 것들은 지방정부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 치안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 유지하는 걸 말해요. 그다음에 지방정부의 치안에 대한 책임성이 증대된다. 그러면은 어, 범죄에 대한 것이 이전에는 다 국가의 책임이었는데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이 됨으로 인해서 범죄율이 좀 더 낮아질 수도 있다. 그런 거죠. 지방정부의 책임이 증가하니까. 지방자치의 연장선상에서 경찰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우리 뭐 복지 업무 이런 것들 지방이 하듯이 경찰도 지방이 할 때 주민의 행복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세계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은 전형적인 바텀업 상향식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지방정부 수준에서 보안관, 경찰관이 먼저 설립되고, 야, 이거 지방에서만 하면 두 개의 지방하고 연결되는 업무는 안 되니까 이거는 이제 13개의 스테이트가 연방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를 만들면서 연방 국가 수준에서도 FBI라고 하는 연방경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방경찰이 이후에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 정부 경찰은 스테이트 폴리스라고 부르고 물론 뭐 이 밑에 나오는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트루퍼라고 부르는 주도 있고 그래요.
카운티, 그러니까 주정부 스테이트 밑에 있는 것이 카운티인데 카운티에 있는 경찰들은 쉐리프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레인저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트루퍼스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마약 관련된 거는 DEA의 수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정부 경찰 중에서 특별한 LA와 같은 특별한 지역에 있는 거는 LA Police Department, LAPD 이렇게 하잖아요. NYPD, Police Department를 말합니다. PD는. 그래서 이 FBI는 연방 경찰이기 때문에 주 경계를 넘어서는 두 주가 또는 전체 국가의 해당되는 그러한 국가적인 큰 업무에만 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 경찰은 여기 스테이트 폴리스라든가 카운티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아, 주된 정찰 기능을 하고 지방정부 경찰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대한 들어가는 돈은 국가가 지원하고 중앙정부가 인사권도 중앙정부에 있는 사실상 지방정부 경찰이 있지만 중앙 집권적이다. 일본도 뭐 평가하는 에, 다양한 보고서를 보면은 국가경찰, 지방경찰로 형식적으로는 구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경찰이 지배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영국과 일본 정도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독일은 연방경찰과 주경찰이 구분되어 있고 헌법상 주정부의 소관으로 경찰이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과 유사한, 그러니까 독일과 미국이 유사하고 연방 국가죠. 영국과 일본, 우리나라가 유사한 그러한 경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자치경찰을 하자고 하느냐? 2021년에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정책인데 국민들이 그냥 국가경찰이 좋아. 그러면은 국가경찰로 가도 되는데 어? 주민의 입장에서 복지, 즉 공익의 측면에서 자치경찰이 더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치경찰제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지방정부 수준에서 경찰을 뽑아서 경찰을 관리하고 또 거기서 범죄를 처리하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지역에 특화된 경제적인 범죄, 문화적인 범죄 이런 거 할 때 지역 토백이 경찰이 수행하게 되면 딴 데로 이동하지도 않고 예방과 조사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 특히 이것도 지역 교통 상황의 특성이 있잖아요. 지역적 특성을 잘 반영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의 공익을 증대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경찰, 자치경찰은 조직 운영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국가경찰은 대통령의 의견을 반영하잖아요. 근데 지방경찰이 되면 단체장이 경찰 조직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주민 수요 중심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그 단체장 단위에서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경찰로부터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자치의 의미, 경찰 자치의 의미를 실현하고 주민들이 그것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다. 그야말로 지역 특성에 맞는 여러분들도 지역 스스로 경찰제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더 행복이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경찰이 국가경찰이 아니고 지방경찰로 바뀌면 지방 토호 세력과 자치경찰제가 서로 정경유착하듯이 경찰과 토호 세력이 유착할 수 있습니다. 토호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조직이라든가 또는 기업의 총수들, 협회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부패를 저지르고 잡혀가야 되는데 감옥에 가지 않고 자치경찰하고 친해져 가지고 서로 썩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치경찰이 실제로는 지대취구 행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이익을 in my pocket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중의 지팡이가 국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경찰이 토호 세력과 하나가 돼서 이들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다 이거죠. 실제 지역 토호 세력 자치단체 장의 바람막이가 되어서 자기를 뽑아준 자치단체 장을 감옥에 못 놓잖아요. 이렇게 공생관계로 봤을 때 지역이 부패, 카르텔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지역별 치안 서비스의 빈부격차에 따라 우리 지방자치도 빈부격차가 발생하잖아요. 지역대에서 지방 교부세가 필요하고 또 지방 소비세도 내려보낸다고 그랬는데 이 경찰을 지방경찰로 이렇게 해버리면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 행정 치안 서비스가 많이 달라진다. 부유한 동네는 높은 질의 치안 서비스가 제공되고 범죄율이 낮아지는 반면에 가난한 지역은 어? 낮은 질의 치안 서비스가 제공돼서 실제로 소방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비도 최신 장비를 쓰지 않고 어? 요즘은 다 장비빨이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지역에 더 어? 범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슬럼화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치경찰은 자기 지역, 자기 행정구역 범위 내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전국적인 치안 서비스, 내 지역을 벗어나면 저 우리 관할 아니야. 이렇게 해서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치안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자치경찰제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자치경찰제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아, 우리나라는 에, 건국헌법에서는 지방자치제와 함께 자치경찰제도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된 것도 1992년 이후라고 그랬죠. 우리도 이제 90년대는 경찰법이 제정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2000년대 넘어서 자치경찰이 이제 도입되고 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년부터 국내 최초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경찰 개혁안을 발표하고 아까 이야기한 2021년에 전국에 자치경찰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그러면 이제 국가경찰, 자치경찰로 이원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실제 이러한가 하는 것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영국과 일본의 사례처럼 사실상 국가경찰이 지배하고 형식적으로만 자치경찰을 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치경찰제 논의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검사의 힘이 너무 세다는 입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 이런 정부에서는 검찰을 싫어해요. 검찰이 자기네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미국의 경우도 수사는 경찰만 하고 검찰은 기소만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잘 생각을 해보면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잡아서 수사하는 사람은 경찰이고 그걸 가지고 죄목을 딱 정해가지고 법원에 보내는 사람을 기소한다고 하죠. 이 사람은 법원에 가서 유죄 판결을 받도록 기소하는 사람이 검찰인 거예요. 본래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경찰이 능력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이 수사 기능도 다 수행을 해왔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화되었으니 기존에는 검찰이 수사, 기소, 영장 청구, 특히 기소 독점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기소를 검찰만 하게 돼요. 이제 검사의 나라였죠, 우리나라가. 이런 부정적인 측면 때문에 개정을 해서 지역에 있는 문제, 또 6대 사건이라고 하는데 6대 큰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는 경찰에 넘겨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주의권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쟁점이 수사주의권 측면에서 볼 때는 검찰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경찰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차 종결권이라고 하는 거는 경찰이 조사를 했어요.
그럼 이걸 그 다음에 이제 기소하는 권한이죠. 끝내고 종결하고 기소하는 권한인데 경찰은 경찰이 이거 해도 되지. 얼마든지. 그런데 검사는 안 돼.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사법고시 봤으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검찰의 입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부패, 경제수사 이렇게 음, 좀 규모가 큰 범죄들이죠. 이거는 검찰이 주도해야 된다. 경찰은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서로 검찰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찰도 견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찰은 지금도 얼마든지 견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검찰은 경찰 수사권 다 주면 얘네들의 힘이 너무 세진다.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견제권을 즉 검사가 이런 수사, 기소 이런 부분에 대한 아, 이게 수사 지휘권이라고 그러죠. 이걸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결국은 경찰 편을 들어서 자치경찰을 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것들은 자치경찰에 넘기자.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경찰이 너무 세지면 안 되니까, 국가경찰이 너무 세지면 안 되니까, 국가경찰의 권한 비대화 문제. 그래서 1차적 수사 종결권도 가지고 있고, 영역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게 경찰법이 규정을 하고 나면 이 경찰이 너무 힘이 세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세진 그 권한을 어디로 빼내요? 지방정부 자치경찰제로 빼내자 이거죠. 그래서 자치경찰제를 통해 국가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지역 주민이 견제하는 민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치경찰의 지역 범죄라든가 지역 교통 관련된 업무는 지역에 넘겨주자. 이렇게 되면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지방자들, 대전시장 밑에 대전시 경찰이 있게 됨으로 인해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 이런 주장하에서 문재인 정부 때 아, 자치경찰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있고 경찰청이 있고 반면에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수준에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있고 여기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시도경찰청에 있는 경찰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경찰 업무가 있고 자치경찰 업무가 구분되는 거예요. 경찰은 다 국가경찰인데. 그래서 이 시도경찰청이라든가 경찰서에 있는 그 경찰들의 업무가 국가경찰 업무, 자치경찰 업무로 구분되는 것이죠. 원래는 완전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기까지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나 영국보다도 못한 자치경찰이다. 실제 예산도 다 국가가 하고 있고. 다만 지방에 있는 건 뭐예요? 자치경찰위원회 두고 있고 여기서 이 경찰이 하는 업무에 대한 정책 결정을 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들은 아직까지 다 지방 공무원이 아니에요. 다 국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치경찰제 이런 템플릿도 이게 경찰청에서 만든 거예요. 국가경찰이 만든 거예요. 91년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경찰 활동의 민주성, 분권성, 주민 지향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고 지방분권법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자치경찰 업무로 들어가는 거는 크게 생활안전, 교통경비, 그다음에 수사 업무 중에도요, 학교폭력, 가정폭력, 그죠? 공연, 음란, 교통사고 이런 것들은 자치경찰이 하도록 하자. 이렇게 자치경찰제 리플릿을 경찰청에서 2022년에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기능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우리 자치경찰제를 도입했으니까 국가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 경비와 112 상황실을 운영한다. 그리고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 광역범죄, 국익범죄, 그래서 6대 범죄는 검찰이 하게 돼 있고, 그중에서 광역범죄, 국익범죄는 국가경찰이 하게 돼 있고, 그 밑에 나오는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 밀착형 사무 이런 것들은 자치경찰이 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민생 치안에 대해서 밀접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해서 기능이 분담되어 있다. 그래서 이후에는 경찰과 검사의 기능 분담을 하나 살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경찰 기능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기능 분담을 여러분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자치경찰에 들어가는 게 뭐냐? 경찰법 제4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비록 경찰은 국가공무원이지만 지역의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생활 안전에 관련된 거는 순찰 및 시설 운영, 안전사고, 아동보호, 주민의 일상생활, 지역 교통에 관련된 거, 지역 경비에 관련된 거, 또 수사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교통사고, 그다음에 경범죄 이런 것들은 자치경찰 사무로 되어 있다. 국가경찰이 수행하지만 이건 자치경찰 사무고 이 관련된 정책은 시장 또는 도시사 밑에 있는 경찰위원회에서 관여를 하게 돼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광역시 한번 들어가 보면 대전광역시에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는 과학으로 안전한 대전을 만드는 시민의 자치경찰이 되겠다. 그래서 과학도시로서 최첨단 치안 환경을 구축하겠다. 안전을 치안 환경의 최우선 지향점을 하겠다. 시민과 함께 치안의 선순환을 하겠다. 추진 전략으로 선제적 예방경찰, 따뜻한 보호경찰, 친근한 공간경찰, 과학치안 선도경찰 이런 정책적인 목표는 누가 한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도 가지고 있고 이런 목표도 내세우고 있고 실제 조직도 대전시 자치경찰위원장이 있고 그 밑에 사무국장과 자치경찰 총괄과 자치경찰 정책과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치경찰 관련된 정책적인 업무는 경찰위원회에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위원회는 7명으로 되어 있고 이들이 자치경찰 관련된 정책을 다루고 실제 실무는 그 경찰서의 경찰관들이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자치경찰제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그 예산을 다 누가 해요? 국가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도 주지 않으면서 자치경찰하고 하라고 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충남 논산시의 경우에는 교통단속 인력이 부족해서 사고 대응이 어렵다. 그리고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게 문제다. 대구광역시의 사이버 범죄 신고 접수 국가경찰로 이거는 사이버 범죄니까 국가가 할게 그래서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문제. 업무가 혼선되기도 한다. 그래서 서울시 강남구에 있었던 사례를 보면은 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이거는 국가경찰과 충북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서 업무가 혼란이 올 수 있다. 지역 격차 아까 이야기했죠. 돈 없는 지역과 돈 많은 지역. 그다음에 형식적으로 운영된다. 시도경찰위원회는 정책 결정권 부족으로 중앙 지시만 이행하는 그런 자치가 아니고 행정만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과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본래 의미의 자치경찰하고 너무 멀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개선 방향으로 실질적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도경찰위원회에 인사, 예산, 정책 결정권, 특히 인사 예산권을 줘라.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예산 인력이 부족하니까 중앙정부에서 재정도 더 해주고 인력도 더 자치경찰에 더 인력과 예산을 더 많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권한 범위에 있어서도 강력, 경제, 사이버 범죄 이런 일부 이런 것들은 아, 중앙 정부가 하고 있지만 지역에 특화된 것들은 좀 이렇게 이양해 준다고 하는 거는 내려주는 걸 말해요. 중앙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 내려줄 필요가 있다. 업무 혼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업무 기능 분담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시민 참여.
필요하고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아까 이야기한 독립성도 주고 예산 인력도 더 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자치경찰제 개선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자치경찰은 사실상 우리 눈에는 하나도 안 보여요.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경찰들은 국가경찰입니다. 그들이 하지만 그래도 큰 방향은 우리도 미국처럼 또는 뭐 독일처럼 우리 지역 특화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을 두고 좀 그들이 지역 특색에 맞는 치안 업무, 치안 사무를 하게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이 있어 왔고,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찰권이 지방자치단체 장한테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현재 상태는 문의만 형식적으로 자치경찰제를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 자치경찰제로 가기 위해서는, 어? 지방, 응? 자치단체장이 경찰도 뽑을 수 있도록 인사권도 주고 또 예산도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자치경찰 관련된 예산을 어?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미국식의 본래 의미의 자치경찰제가 되고 시민들이 거기에도 민주적인 통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치경찰제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현 주소, 그리고 문제점, 개선 방향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수업 시간에 질의응답하면서 여러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